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자, 5번째 말뚝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게 여러분 말뚝 기초인데요. 자, 말뚝 기초 여러분 기본적인 사항이 존재합니다. 자, 기본 사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말뚝 기초 기본 사항은 자, 하여튼 어떤 말뚝 기초냐면 신뢰할 만한 내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박아놓는 내력은 버티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말뚝의 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자,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버티는 허용 한계는 지지력은 말뚝의 지지력에 따른 것으로만 하고 말뚝만 버티는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하고 버티는 힘을 같이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검토한 사항 위에는 기초판 저면에 대한 집안의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요거요. 기초판의 저면, 밑면에 대한 집안의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는 거.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요 표현 좀 확인하세요. 저건 이제 가산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볼까요? 여러분 말뚝이 있어요. 자, 말뚝이 이렇게 있어. 그럼 말뚝은 여러분 버티는 힘이 여러분 분명히 요 말뚝이 여러분 끝이 버티는 힘일 겁니다. 지지 말뚝을 사용한다면. 그런데요, 지금 요 위에는 뭐가 있냐면 기초판이 있다고요. 그럼 위에서 눌러주는 이렇게 눌러줬을 때 기초판에 버티는 요 저면의 힘과 요 말뚝의 힘, 즉 1번의 힘과 2번의 힘을 합쳐서는 이렇게 합쳐서 얼마 이렇게 버티는 힘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말뚝은. 말뚝은 버티는 힘이 순수한 건 여기만 버티는 힘이 되는 거지 얘가 버티는 힘까지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 아셨죠? 자, 두 번째 말뚝 기초의 설계에 있어서 하중의 편심에 대하여 검토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하중이 편심이 걸릴 수 있어요. 편심이 걸리면 말뚝이 어떻게 되면 휘어버려요. 그러면 휜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만큼 자 지지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 번의 말뚝에 따라 기둥을 지지하는 경우는 말뚝 하나만 가지고 할 거예요. 자, 특히 한 번의 말뚝에 따라 기둥을 지지하는 경우는 기초보의 강성과 자, 기초보의 강성. 여러분 기초보를 다른 말로도 이렇게도 얘기하죠. 지중보라고요. 자, 강성과 내력을 증가시키는 등 두각의 고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자, 결론은 이렇게 편심이 걸리면 첫 번째 지중보의 강성을 및 내력을 증가시키래요. 기초보, 지중보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또 하나 주각의 고정. 자, 이게 주각에 고정한다는 얘기는 기둥과 자 보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좀 튼튼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충격력 또는 반복력, 횡력, 인발력 등을 받는 기초에 있어서는 말뚝 기초에 대한 집안의 저항력 및 말뚝에 발생하는 복합 응력에 대하여 안정성을 검토하래요. 자, 무슨 힘이에요? 충격, 반복. 어떤 힘이 반복적으로 계속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횡력, 옆에서 오는 거죠. 횡력을 다른 말로 수평력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죠. 인발, 잡아 뽑으려고 하는 힘, 그런 등을 받는 기초에서는 말뚝 기초한 지지력에 집안의 저항력 및 자 말뚝에 발생하는 복합 응력 여러 가지 힘이죠.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 응력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하래요. 다섯 번째 동일 구조물에서는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을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을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안 돼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또한 타입 또는 매입 또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혼용, 재정이 다른 말뚝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해다. 가능한 한 피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여러분 타입 말뚝은 여러분 위에서 그냥 두드려 박는 거예요. 매입 말뚝은 구멍을 파서 쑥 갖다 집어넣은 매입 말뚝이에요. 요즘 많이 쓰죠. 다음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과거에는 이거 제자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안 씁니다. 제자리라는 표현 안 쓰고 뭐라고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얘는 구덩이를 판 다음에 철근을 집어넣고 나중에 그 안쪽에 콘크리트 갖다 보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한 가지 재료만, 한 가지 종류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뚝의 머리 부분, 이음부, 선단부는 충분히 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만큼 단단하고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뚝의 허용 버티는 허용 지지력입니다. 허용 지지력이에요. 말뚝의 허용 지지력. 자, 볼까요?
자, 타임 말뚝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임 말뚝은 말뚝을 갖다가 위에서 막 두드려 박아. 이게 타임 말뚝이에요. 자, 허용 지지력은 허용 압축 응력의 최소 단면적을 곱한 값. 자, 허용 압축 응력이 있어요. 요게 최소 단면적을 여러분 곱해버려. 이러면 허용 지지력이 나옵니다. 자, 또 재하시험 위에서 눌러주는 지가 버티는 힘을 할 때, 자, 시험을 할 경우에는 항복하중의 2분의 1, 항복하중의 2분의 1 및 극한하중값의 3분의 1 값 중 작은 값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자, 다음에 재하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는 지지력 산정에 따라 구하는 극한 지지력의 3분의 1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재하시험을 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조건도 시험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자, 메인 말뚝입니다. 메인 말뚝이면 현장 타석 콘크리트 말뚝인데요. 요 두 가지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허용압축 응력 최소 단면적을 곱한 값, 최소 단면적을 여기에다가 여러분 곱한 값 이하. 자, 재하시험 결과에 따른 항복하중에 재하시험을 했습니다. 항복하중의 2분의 1 및 극한하중의 3분의 1, 요거 중에서 여러분 작은 값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현장 타석 콘크리트 말뚝에서 재하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 자,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지력 산정에 따라 구하지는 극한 지지력 값의 3분의 1 값. 자, 하지 않을 때요, 극한 지지력의 여러분 3분의 1 값이죠. 근데 위에서도 여러분 지금 타임 말뚝에서 극한 지지력의 3분의 1 값 중 가장 작은 값, 이하 값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이 조건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을 때는요.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찰 말뚝 좀 볼까요? 자, 우리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중에서 마찰 말뚝 관련된 얘기인데요. 먼저 점토 중에 마찰에 대해서는 토질, 말뚝의 개수, 말뚝 항경 및 길에 따라 무리 말뚝으로서 지지력을 검토합니다. 자, 어디에서요? 점성토에서는. 점성토에서 마찰 말뚝은 지금 뭘로 하라고요? 무리 말뚝으로 그 지지력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편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자, 집안의 치마죠. 자, 집안의 치마가 염려가 되는 지층을 관통하고 있는 지지 말뚝과 허용 지지력에 대해서는 유효한 방법에 따라, 자, 부마찰력을 저감하거나, 자, 부마찰력을 줄이거나 말뚝에 작용하는 부마찰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다음에 무리말뚝입니다. 자, 이 무리말뚝은 여러분 하나를 박는 게 아니죠. 여러 개 같이 박는 게 여러분 무리말뚝이에요. 대부분 무리말뚝을 박을 때는 여러분 그 지지력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 무리말뚝을 많이 쓰는, 현장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흑막이용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다수의 말뚝에 의해 지대는 기초에 있어서 무리말뚝으로서 그 지지력 및 심화를 검토하여 그 내력을 정해야 된다. 아까도 그랬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또 무리말뚝을 쓸 수도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마찰말뚝을 어디에 쓸 때요? 점토에 쓸 때는 무리말뚝으로 사용 가능했었죠. 무리말뚝 쓰라고요. 자, 그러면 자, 그 식이 있죠. 자, 무리말뚝의 효율은 다음 식으로 산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효율, 자, 무리말뚝의 효율은, 자, 모든 QU가, 자, 외말뚝이 뭐예요? 말뚝 하나짜리 지지력이 그러니까 이게, 자, 외말뚝, 그러니까 말뚝이 10개야. 그러면 그게 10개 합이 외말뚝의 합입니다. 자, 무리말뚝의 극한 지지력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서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다음.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둘 만은 합니다. 자, 최공 공동주택 수직 증축 시 여러분 공동주택을 증축할 거예요. 저 기존 말뚝에 보강 말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무리말뚝 효과를 검토하여 파일의 내력을 결정한다. 그래서 자, 증축할 때입니다. 증축할 때 기존 말뚝에 보강 말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무리말뚝의 효과를 검토하래요. 무리말뚝 효과 검토. 자, 말뚝의 치마량입니다. 자, 말뚝이 여러분 어떤 하중을 봤을 때는
그 버티님이 적을 때는 치마가 되겠죠. 자, 말뚝 기초의 치마량 산정에 있어서 지지 말뚝의 경우는 치마량입니다. 자, 지지 말뚝에서는 그 선단면은 그 면을 얘기하는 거죠. 마찰 말뚝에는 마찰 반력의 합력이 작용하는 면을 기초하중의 작용면으로 하고 그 면에서 하중은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을 본다. 자, 그래서 지지 말뚝에서는 그의 선단. 여러분 이게 지지 말뚝이면 큰 데 있어.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선단면이 되는 거고 마찰 말뚝에는 마찰 반력의 합력이 작용하는 면. 그러면 자, 요게 지지 말뚝이에요. 지지. 그러면 마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그 힘에 의해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마찰이 가장 많이 생기는 그 면을 여러분 지금 마찰 반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합력이 작용하는 면을 자, 합력이 작용하는 면을 기초하중의 작용면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중은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 자, 등분포 하중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7번째. 말뚝의 수평 내력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뚝은 여러분 대부분 수직인데 이게 수평 내력도 있다는 얘기죠. 자, 수평 내력 한번 볼까요? 수평력을 받는 말뚝에 대해 있습니다. 자, 수평력을 받는 말뚝은 말뚝 재료 응력이 그 허용값을 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자, 또한 말뚝이 전 깊이에 걸쳐 회전 또는 횡이동과 같은 집안의 파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한가를 확인하래요.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박아놨어. 자, 박아놨으면 자꾸 여기가 흙이 무너져가지고 잘못하면 이 말뚝이 여러분 같이 부러져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이게 흙이 무너져도 이 말뚝은 절대 부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평력을 받는 말뚝에 대해서는 그 편의가 상부의 구조에 유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다라는 얘기. 말뚝의 허용 응력입니다. 자, 말뚝의 허용 응력. 여기서는 여러분 기본 어떤 허용 응력에 관련된 얘기가 허용 응력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각 말뚝들의 재료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나무 말뚝이네요. 자, 나무 말뚝의 허용 압축 응력은 소나무, 낙엽송, 미송에서, 자, 허용 압축 응력은 소나무나 낙엽송이나 미송에서는 최소 5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갖고 있고 기타의 수중에서는 상시 수변 상태에 있는 경우 값과, 여러분 왜 나무가 수변 상태에 있어요? 모든 말뚝은 여러분 지금 상수면 이하에 묻혀야 되는 거죠. 상수면 이하에 묻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물속 밖으로 나오면 부패가 돼요. 그래서 물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상시 수변 상태라는 얘기가 지금 상수면 아래에 있으니까 그 값과 자 5메가파스칼 중 작은 값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허용치 들어간 나무 말뚝의 최소 단면에 대해 구하는 것. 여러분 나무 말뚝은 최소 단면이라는 얘기는 자, 요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 이걸로 할래? 얇은 걸로 할래? 그때는 최소 단면, 즉 얇은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네요. 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아예 기성 제품을 사는 거죠. 공장에서 사서 가져오는 게 여러분 기성 콘크리트 말뚝인데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허용 압축 응력은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에, 자,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있죠. 최대 4분의 1까지를, 강도의 4분의 1까지입니다. 말뚝에, 자, 말뚝재료 허용 압축 응력을 한다. 사고 나면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35메가파스칼 이상, 결론은 3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